자, 네, 사상적 배경은 맞고요. 예. 기본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 기본 입장. 이상주의 기본 입장은 나중에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여러 평화 유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입장. 인간관인데, 인간관이란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성선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선설. 성선설이란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뭐하다고요? 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본성이 뭔가요?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겠죠. 그런 거 있나요? 이제 그 물어보면 사실 어렵잖아, 이게.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여러분 살아오면서? 뭐가 안 변했어? 여러분이 안 변했어? 아니면 세상이 안 변했어? 뭐가 안 변했나요?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건데, 생각해봐요. 주변 중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뭐, 변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무슨 말 있다고요? 인생 무상. 그죠? 이제 항상됨이 없잖아. 사실, 근데 저거는 이제 본성이라는 걸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대. 그리고 그 성질은 뭐라고요? 선하답니다. 이렇게 현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착합니다. 착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 착합니다. 착한 사회가 모여있는 이제 국가 착합니다. 이렇게. 그럼 착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세계는요, 착합니다. 싸울 리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가면요. 인간이 있습니다. 착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 착합니다. 그럼 국가들이 모여있는 세계, 착한 국가들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국가 대 국가는 싸울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 기본적인 이제 사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이 성선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가 간 관계는 이익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발생한답니다. 싸울 리 없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의심스럽죠. 예, 조화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행위자. 국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행위자, 이렇게. 국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행위자는 뭡니까, 이제,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이제, 국제, 뭐, 기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일 수도 있는데, 국가보다는 이쪽을 더 중시합니다. 이렇게. 국제기구나 개인들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건 좀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동의했든 동의하지 않았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쟁을 보겠습니다. 전쟁. 뭐 재밌는 논리입니다. 전쟁. 이렇게. 왜 재밌다고 그러냐면요. 착한 인간들이잖아. 착한 인간들이면 싸울 리가 없어야 되잖아. 싸웠으면 착한 거 아닐 수 있잖아. 그렇죠? 착하면 안 싸워야 되잖아. 그럼 싸웠으면 착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전쟁은 왜 일어났잖아. 임진왜란 1차, 2차 세계대전 있잖아. 그죠? 전쟁 있잖아. 착한 애들이 왜 싸웠냐고, 이렇게. 궁금하잖아, 이렇게. 착하면 안 싸울 텐데, 이렇게요. 예. 전쟁의 원인은 착한 애들이요, 곧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은 잘못된 제도. 뭐냐면, 착하다고 그랬지, 완벽하다고는 안 했잖아. 그럼 착한 애들도 제도를요, 잘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 극복 방법,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잖아. 그럼 제도를 뭐 하면 된다고요? 제도를 개선하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개선된 제도가 뭔데요? 이들이 얘기하는 그 개선된 제도라는 게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 그다음에 유엔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하다고요? 제도를 고쳐서 국가들 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랍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요, 제도 개선이라는 얘기는요, 이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위적인 장치입니다. 인위적인 장치가 곧 뭘 막을 거라고요? 전쟁을 막을 겁니다. 이런 것이 그 구체적인 예인 거죠. 이렇게. 전쟁은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장치, 인간의 노력을 통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평화의 달성, 국제 평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전쟁이 막는 것이 곧 국제 평화일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국제 평화의 달성, 이렇게. 이들은 이제 법이나 제도를 중시합니다. 이렇게. 그 법, 제도, 이 제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집단 안전 보장 체제입니다.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이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위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유엔이고 LN이고 이렇게 이제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이걸 갖다 이제 컬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 CSS라고 이렇게 컬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 이렇게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통해서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걸 이제. 어차피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계속 우리가 이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기 A국이 있습니다. A국. 이렇게 A국이 있고, 여기 B국이 있습니다. 여기 C국이 있습니다. D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국가를 개별 국가라고 합시다. 개별 국가라는 얘기는 다른 국가와 연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뜻에서 개별 국가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개별 국가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의 팀, 집단을 꾸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집단 안전 보장 체제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LN과 UN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 그다음에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이걸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할게. 어딜 다시 하냐면, 이상주의를 왜 이상주의라고요? 평화에 대한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이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면, 뭘 통해서?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그럼 국제정치학의 목적인 평화가 달성되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뭐냐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할게. 이 집단 안전 보장 체제라는 얘기는 개별 국가들이 뭘 구성한다고요? 개별 국가들이, 그냥 정리할게. 특히 말해. 개별 국가들이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때 개별 국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개별이라는 건 뭐야? 전체로부터 분리된, 전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때 개별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개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의미에서 개별이라고 한다니까. 이런 개별 행위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들이 뭐 한다고요? 약속을 해. 그래서 뭘 만들어? 집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집단 구성됐죠. 이렇게 이제 개별 국가들이 뭘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팀을 꾸렸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P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집단 바깥에 있죠. 집단 바깥에 있는 나라가 집단 안에 있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간주한다고요? 집단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할게요. 어딜 자꾸 다시 가냐면 집단안전보장체는 중요해서 좀 짚고 가려고. 이게 지금 유엔에서 이게 하는 것이라서. 유엔이 지금 최근에 뭐였습니까?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뭐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집단 안전 보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국제법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 A국, B국, C국이 있습니다. 이들을 개별 국가라고 합시다. 개별의 의미가 뭐라고요? 타국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자는 의미에서 개별이라고 해. 이들이 뭘 맺었다고요?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뭘 꾸렸다고요? 집단.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보장을 유지하냐는 걸 이제 집단 바깥에 있는 애가 집단 안에 있는 한 애를 공격하면 누구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집단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얘가 혼자 나선 게 아니라 전체가 뭐 한다고요? 나서서 얘한테 응징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집단 내에서 얘가 얘를 때리면 뭐 한다고요? 얘를 제외한 모든 나라 다시 뭐가 돼서 한 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집단안전보장 체제라니까. 그걸 구상한 게 바로 누구라고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고요? 이거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쪽이야. 이쪽. 잘못된 제도로 개선하는 것에 관한 얘기야. 보겠습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란 개별 국가 간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국가 간의 약속을 보통 조약이랍니다. 개별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집단을 구성하고 불특정이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야. 불특정 침략국을 집단적으로 제재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집단 안전보장제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집단을 일단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요. 핵심이 이거죠. 불특정 침략국. 이게 핵심이야.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과 나중에 집단 자위, 집단 방위를 구분할 거야. 그게 핵심이 이거야. 불특정.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침략하는 나라. 이걸 집단적으로 체제. 다구리지 마.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집단 안전보장 체제 핵심이야. 이게 이상주의가 생각하는 국제평화법의 달성이야. 됐고요. 옆 페이지 가겠습니다. 비판은 이제 EH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판도 들어볼 만해. 이렇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 비판은 우리가 이제 평가나 이제 이런 거 빼고 갈 텐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인 일에 결론적으로 이제 EH카라든 이런 사람은요. 그러면 이상주의자들은 전쟁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 웰슨 대통령이 이걸 갖다 이제 집대성한 뭐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웰슨 대통령이든 이상주의자들이든
전쟁하지 말자는 건데, 그럼 봅시다. 1차,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 영국은요, 승전국, 패전국. 그러면 현재 상황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유리하네. 전쟁을 하면요, 유리함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예. 그럼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가 1차, 2차 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심을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요,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공평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은 현상이 파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게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불만을 가져가지고 2차 대전을 예비했듯이 혹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패전국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그냥 유지하겠다, 지키겠다 하는 것은 승전국이 이 유리한 지위를 항구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게. 어디다 생각하면 이상주의자들은 전쟁하지 말자는 거야. 전쟁하지 말자는 그 얘기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너 지금 유리하니까 그대로 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비판받아. 이렇게 이제. 예. 두 번째는 강대국 현상 유지 정책 같은 얘기고 이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일본 기억 책으로 가보시다. 이상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했는가? 보편적 이익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인간 하나하나의 모든 이익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거야. 혹시 너희 나라, 즉 너희 나라는 이긴 나라 국민들만을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고 있다는 거야.